거래가 성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매도인이 그냥 취소하게 되면 되면 2천만 원 배액 배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계약금의 2배. 예, 그건 4천만 4천만 원 원 배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 줄 알고 끝나는 이거 사람들이 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그럼요. 예. 인사를 먼저 하고 있네요. 예, 자,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아파트를 사거나 그다음에 각종 부동산을 매수할 때 좋겠다. 예, 좋겠죠. 매수 거래 계약이 진행되는 그 단계에서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더러운 경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매수자가 취소할 수도 있고 예, 매도자가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예.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그럴 때 그래서 네. 이럴 그래서?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이제 통상적인 거나 아니면 뭐 법률적인 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모든 경험을 수도 네. 없이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이거는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고 네.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로서 다년간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뭐 클래스도 진행하시면서 네. 지금도 계속해서 계약하시는 이런 분들의 답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계약 취소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뭐 매도인이 취소하는 경우, 특히 어떤 경우죠? 이거는 제가 듣기만 했어요. 네. 부동산 한참 화랑기라 그러나요? 그렇죠. 아주 그냥 불타오를 때. 특히 그 수원 이쪽, 광교 쪽. 제 지인이 그랬었거든요. 계약했는데 배액 배상 받고 취소당했어요. 근데 뭐 그 친구는 뭐 3천만 원 벌었다. 괜찮아요. 되는 놈은 계속 되더라고. 저는 그때 빌라 사서 빌빌대고 있었는데 아무튼 네. 그래요. 그 친구 그래서 3천만 원 벌고 좋은 경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랜저 값 벌었다 이 정도인가요? 그렇죠. 네.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매도인이 이제 취소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매수인은 대처를 해야 될까? 첫 번째,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배액 배상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매도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어찌됐든 일방적으로 매수인한테 그 계약 취소를 통보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배액 배상입니다. 자기가 받은 금액 있잖아요. 계약금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이제 계약금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공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네.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본계약 시점하고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걸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좀 선점하겠다. 네, 선점하겠다. 계약 의사가 있으니 이걸 내가 계약하겠다. 얼마에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하겠다라는 의미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뭐 계약금의 가짜라고 하는데 그냥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확한 용어는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갔고 그걸 계약의 성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려면 근데 또 서로 주고받는 게 뭐가 있냐면 문자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역의 증빙이.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각각 문자를 그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서로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 계약금의 10% 5천만 원이죠. 그럼 본계약할 때 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계약 전에 가계약금, 계약금의 일부라고 해서 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또 계약금의 또 10% 정도로. 예. 아니면은 좀 많게는 1,000만 원, 2천만 원. 어쨌든 계약금 10%의 그 좀 적게. 그럼 그 금액은 이제 당사자가 양 당사자 간에 그냥 정하기 나름인가요? 네, 그것도 당사자의 정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인데 그럼 계약금이 5천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5만 원으로 가계약금. 5만 원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범위가 있는지. 네, 보통 그냥 1,000단위로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을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2천만 원 가계약금,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자를 정확히 계약의 내용을 특정시켰어요. 계약 날짜, 계약서 작성 날짜, 또 이거는 매매 가격 얼마,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누구누구, 그 다음에 부동산의 목적물 위치, 이런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정짓고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금액은 계약금만큼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일부, 가계약금이 들어갔더라도 필수적인 요소들이 모두 양 당사자 간에 공유가 됐고 승낙이 됐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매도인이 그냥 취소하게 되면 2천만 원 배액 배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계약금의 2배. 그건 4천만 원 배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 줄 알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아까 그 계약 조건들을 다 문자로 특정시켰기 때문에 계약금 5천만 원으로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약금의 일부 2천만 원만 먼저 받은 것 뿐이고 배액배상의 그 기준은 계약이 확정된 그 계약금의 5천만 원. 1억! 그러면 이제 배액배상이 1억! 1억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그냥 이제 매수인도 그냥 잠깐만. 뭐 4천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입금해가지고 500의 배액배상, 막 1000만 원 배액배상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본 계약의 5천만 원에 대한 배액배상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소송만 진행만 되면.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금도 내야 되는 부분도 세금은 이제 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에 일부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서 22%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계약의 금을 기준 삼아서 배액배상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매수인이 이제 취소를 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매수인이 취소를 한 경우. 네.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시키고 나서 매수인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만약에 취소하게 되는 경우. 네. 그러면은 본 계약 5천만 원에 계약금의 일부 뭐 10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 5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총 4천만 원을 더 줘서 그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계약금은 네.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나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봐서 양 당사자 중에 누가 취소하더라도 계약금만큼의 배액배상 혹은 계약금의 포기가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본계약 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고 나서 꼭 그 계약 조건의 문자 내용을 받으셔야 소송의 확실한 증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구두상으로만 끝내지 말고 네. 뭐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계약이 될 것 같더라도 네. 가계약금을 받으면서 네. 그 아까 말씀하신 필수적인 원래 부동산에서 의례적으로 해주는 그 공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걸 요구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가계약금 제가 송금 드릴 테니까 계약 관련된 내용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면 추후에 심지어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번을 계약 취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쪽에서 제가 근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많이 있었는데 매도자 쪽에서 이렇게 좀 아주 가끔 취소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버셨겠네요. 세금 다 내셨어요? 쪽. 예, 세금은 다 냈고요. 중요한 팁은 문자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받으셔라. 근데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가 전세 계약일 때 전세 계약도 어떻게 보면은 계약금이 10%인 거잖아요. 네. 전세 계약도 마찬가지죠. 가계약금 20만 원, 30만 원 받았다가 세입자니까 매수인의 입장인 거겠죠. 근데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 30만 원 더 보내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만약에 법적으로 문자를 다 공중을 다 받아놨고 권리 행사를 했다면 그때 오피스텔 2억에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2천만 원을 받아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꿀팁이라고 치면은 이제 계약금의 일부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 극히 적은 금액을 계약금의 일부로 입금하고 그 문자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특약 조건 매수인이나 뭐 들어오는 세입자가 뭐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계약이 어찌됐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변심도 포함 뭐 그런 사유에 의해서 취소될 경우 뭐 이걸로 한다. 가계약금에 뭐 계약금 일부로 한다. 뭐 이렇게 특약으로 조건이 특정되면은 그게 또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또 서로 간의 양방 간에 또 자유계약으로 이제 합의를 그렇게 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선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본 계약의 계약금을 계약배상 혹은 포기해야 되는 그걸 요구할 수 있죠. 그럼 3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197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계약금. 지금 늦었죠? 지금 소송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저 진행하겠습니다. 문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바로 뭔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했었으면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돼요. 알면 197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즉시 안 된다 그 거절 의사 표현하고 바로 청구해가지고 1970만 원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또 바로바로 내 현실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분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어땠냐면 계약이 파기된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저녁 7시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네.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일날 갑자기 뭐 30분 1시간 남겨놓고 매도인이 이거 미뤄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형님이 그러니까 제 지인이 짜증은 났죠. 짜증 나는데 그래 그러고 약속을 다른 날짜로 잡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그 매수인이 약속된 일시에 나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의 계약 파기로서 배액배상인가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계약서 작성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매매가액이 특정됐어요. 예를 들어서 5억에. 근데 이제 계약서 당일날 나 5억 말고 4억 5천 해달라. 당일날. 예. 그 뭐 말이 됩니까? 맞아야죠. 이미 이제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 성사가 됐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것처럼 부동산의 목적물 또 계약서 작성 날짜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매매가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약서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적극적인 그런 협의 요청, 변경 요청 이게 서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수락을 해줘야 되지. 수락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이게 계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날짜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당신 계약 파기야, 배액배상해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협의 요청이 없었으면 바로 계약이 취소된 걸로 간주가 돼서 배액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정이 발생이 되면 보통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서로 합의가 되게끔 중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계속 딜레이 시키고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매수인 쪽에서 적절하게 이제 커트를 시키고 계약 취소를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막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그렇죠. 권리를 알고 행사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계약금의 일부는 입금하고 나서 24시간 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건 처음 듣는데요? 24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아니구나. 아니에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정말로 나 입금한 지 지금 뭐 한 10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계약금 5천만 원 돌려달라. 안 그러면 소송 걸겠다. 걸어봤자 뭐 앞에서죠. 명백한 패소입니다. 이렇게 알고 잘못 알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전에 그냥 뭐 법이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사람들 입김이 좀 파워가 셀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된 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또 된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돼서 진짜로 저도 취소할 때 하루 안 됐으니까 그냥 봐줘 이렇게 그냥 좀 돈 좀 돌려줘 직접 들어봤어요. 근데 돌려주셨잖아요. 저는 웬만큼 그냥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알고 행사를 안 하는 것 뿐이고. 어쨌든 그 법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계약금 자체로도 고온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 그리고 가계약금은 그냥 통상 의뢰 그냥 말하는 거고 보통 이제 정확한 용어는 계약금의 일부. 용어 정리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앞으로 뭐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약간 엉켜 있는 상황이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계약 취소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기시면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또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나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전세 계약할 때는 제가 안 여쭤봤죠? 그러니까 왜 물어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면 제가 또 다 알려드릴 텐데 왜 안 물어봤지? 바쁘시니까 못 물어봤죠. 그때 또 전세 대란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계약금 관련해서 라온님이 실전적인 지식,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리고 대응 요령까지, 용어 정리까지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부동산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아파트든 뭐 꼬마 빌딩이든 상가든 통건물이든 뭐든 간에 그냥 다 물어보세요. 일이 많아지겠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